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어벤져스의 시간여행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타임라인이 상당히 꼬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래의 어벤져스가 과거로 오면서 만들어 놓은 타임라인과 어벤져스 뉴욕 사건이 끝나고 히어로들이 성장하는 과정과 쉴드의 몰락을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볼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통해 마블 영화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콘텐츠 특성상 대량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벤져스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타노스에게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는데요. 이때 헐크는 뉴욕에서 생텀을 지키고 있는 에이션트 1을 만나 타임스톤을 얻어내며 캡틴 아메리카는 엘리베이터에서 스트라이크 팀을 속이고 치타우리 셉터를 인계받죠. I just got a call from the secretary. I'm going to be running point on the scepter. Hell, 그리고 아이언맨과 앤트맨이 테서렉트를 입수하다가 실패하면서 로키가 테서렉트를 들고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덕분에 새로운 평행 우주가 생성되는데요. 이 평행 우주는 2021년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 예정인 로키 드라마에서 자세히 그려질 것이라고 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로키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서는 어벤져스 사건까지만 기억하는 로키가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보지 못할 뻔했던 톰 히들스턴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이때 회수하지 못한 테서렉트는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가 1970년대로 다시 한번 시간여행을 하면서 회수하는데요. 이후 캡틴 아메리카가 모든 인피니티 스톤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으면서 로키가 평행 우주로 도망가는 것만 제외하고 어벤져스가 시간여행을 했던 모든 사건은 타임라인에서 지워지죠. 어벤져스 사건이 끝나고 치타우리 종족의 장비로 큰 돈을 벌고 있던 에이드리언 툼스는 2012년 5월 5일 데미지 컨트롤에게 모든 작업권을 뺏기게 되며 로키에게 죽임을 당했던 필 콜슨 요원은 2012년 5월 9일 쉴드의 타이티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부활하는데요. 타이티 프로젝트란 대체 불가능한 어벤져스 멤버들이 다쳤을 때 그들을 치료하는 극강의 치료 기술로 닉 퓨리가 몰래 만들었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2012년 6월 12일 비스타코프에서 해고된 스칼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비스타코프를 해킹해 그들이 훔치고 있던 고객들의 돈을 되돌려주는데요. 결국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스칼랭은 쿠엔틴 주 교도소에서 3년을 복역하면서 이혼을 당하게 되죠. 뉴욕 전투가 끝나고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토니 스타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쉴 새 없이 슈트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과거 토니 스타크에게 푸대접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앙심을 품게 된 엘드리치 킬리언은 오랜 연구 끝에 초인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익스트리미스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트레버 슬래터리라는 영국 배우를 만다린의 대역으로 내세운 그는 텐 링즈를 앞세워 수많은 테러를 저지르기 시작하죠.
참고로 원작에 등장하는 만다린은 맨손으로 아이언맨 슈트를 파괴할 정도로 매우 강력한 무술 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는 10개의 반지와 최첨단 과학기술로 자신을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마블에서 꽤 강력한 악당으로 그려지는데요. 아쉽게도 영화에서는 짝퉁 만다린이 등장하면서 팬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죠. 하지만 2021년에 개봉 예정인 샹치 앤 레전드 오브 텐 링즈에서 양조위가 연기하는 진짜 만다린이 등장한다고 하니 살짝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에이드리치 킬리언의 테러로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보안 책임자 해피 호곤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토니 스타크는 텐 링즈에게 분노를 쏟아냈고 There's no politics here, it's just good old-fashioned revenge. There's no Pentagon, it's just you and me. And on the off chance you're a man, here's my home address. 분노를 받은 텐 링즈는 보란듯이 토니 스타크의 말리부 저택을 파괴해버리죠. 그리고 그곳을 빠져나온 토니 스타크는 가혹한 조건을 이겨내며 겨우 텐 링즈의 비밀을 밝혀냈지만 얼마 후 페퍼포츠가 익스트리미스에 중독되고 대통령이 에이드리치 킬리언에게 납치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It is an honor, Mr. President. 그러자 토니 스타크는 그동안 자신이 만든 모든 슈트를 이용해 에이드리치 킬리언을 물리치는데요. 이때 보여준 아이언맨 군단과 페퍼포츠는 굉장한 카리스마를 보여줬죠. 그리고 전투가 끝나자 토니 스타크는 모든 슈트를 파괴하고 2012년 12월 28일 가슴에 있는 아크 원자로를 제거하면서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고민을 벗어던집니다. (2013년 11월 11일) 바나힘의 반란군을 물리치고 아홉 왕국의 평화를 이끌어낸 토르는 드디어 아버지 오딘과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인 11월 12일 지구에 있던 제인 포스터가 런던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폐건물을 조사하던 중 에테르를 흡수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다크 엘프가 깨어나죠. 그러나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토르는 에테르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 제인 포스터를 고치기 위해 그녀를 아스가르드로 데리고 가는데요. 바로 그때 다크 엘프가 에테르를 노리고 아스가르드를 침략하면서
토르의 어머니이자 아스가르드의 왕비인 프라가가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참고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토르와 로켓 라쿤이 리얼리티 스톤을 얻기 위해 이 시간대로 시간여행을 하는데요. 이때 토르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미래의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지만 I have to tell you something. No, son, you don't. You're here to repair your future, not mine. 라는 말로 프라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토르는 슬퍼하면서도 이 시대의 묘이니르를 소환하는데요. I'm still worthy. 토르가 묘이니르를 소환하는 장면은 토르의 부활을 암시함과 동시에 이후 캡틴 아메리카가 묘이니르를 들고 싸우는 장면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장치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프라가가 죽자 분노한 토르는 아홉 세기를 위협하는 에테르를 파괴하기 위해 제인 포스터와 로키를 데리고 2013년 11월 14일 다크엘프의 수장 말레키스를 찾아가는데요. 결국 말레키스에게 에테르를 뺏기면서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로키는 토르를 구하다가 숭고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11월 15일 말리키스는 컨버저스 현상과 에테르를 이용해 세상을 또다시 어둠으로 물들이려고 했는데요. 이때 말레키스가 토르에게 패하면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2013년 11월 17일 토르는 왕위를 이어받으라는 오딘의 부탁을 거절하고 제인 포스터와 함께 사는 인생을 선택하는데요. 이때 오딘의 모습이 변하면서 죽었다고 알려진 로키가 등장합니다. 즉 이때부터 로키는 자신의 모습을 오딘으로 위장하고 아스가르드를 다스린 것이죠. 그리고 에테르는 콜렉터에게 맡겨집니다. 어벤져스 사건이 끝나고 치타우리 셉터는 쉴드에게 맡겨지는데요. 2014년 1월 5일 위장하고 있던 하이드라 요원이 셉터를 강탈하면서 셉터는 소코비아에 있는 하이드라의 기지로 옮겨지죠. 그리고 2014년 1월 6일 폰 스트러크 남작은 셉터를 이용해 강화 인간을 만들기 위해 2명의 지원자를 뽑는데요. 이때 지원한 막시모프 남매는 그 다음 날인 1월 7일에 셉터의 힘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2014년 1월 9일 닉 퓨리는 윈터 솔저의 공격으로 공식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2014년 1월 10일) 캡틴 아메리카는 스트라이커 대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쉴드에 적이 되는데요. 얼마 후 캡틴 아메리카는 뉴저지 리아이 기지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아르님 졸라의 정보를 통해 하이드라가 오랫동안 쉴드에 잠식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이드라가 새롭게 건조된 헬리 캐리어를 이용해 전 세계의 주요 인물들을 한 번에 제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캡틴 아메리카는 놀랍게도 죽은 닉 퓨리를 다시 만나는데요. 사실 닉 퓨리는 이미 하이드라의 음모를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을 속이기 위해 자신을 죽음으로 위장하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들은 하이드라가 전 세계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4년 1월 12일 쉴드로 잠입해 하이드라의 잔당과 헬리 캐리어 3대를 침몰시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3일 쉴드는 미국 정부로부터 테러 집단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2014년 1월 14일 결국 쉴드는 해체되죠. 2014년 8월 1일 스타로드는 모라그 행성에 잠입해 오브를 손에 넣는데요. 이때 스타로드는 레드본의 커맨 개철 러브를 들으면서 매우 경쾌하고 재밌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미래에서 온 어벤져스에 의해 이 모습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죠. So he's an idiot. Yeah.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호크아이와 블랙 위도우, 워머신, 네뷸라는 파워스톤과 소울스톤을 얻기 위해 2014년 모라그 행성으로 시간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호크아이와 블랙 위도우는 소울스톤을 얻기 위해 보르미르 행성으로 떠나고 워머신과 네뷸라는 혼자 생쇼를 하고 있는 스타로드를 기절시키고 파워스톤을 얻어내죠. 그리고 워머신은 파워스톤을 가지고 무사히 미래로 돌아가지만 네뷸라는 2014년 네뷸라와 네트워크가 연결되면서 2014년 타노스에게 사로잡히고 이 일을 계기로 과거의 네뷸라와 타노스가 미래로 오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한편 보르미르 행성으로 간 블랙 위도우와 호크아이는 블랙 위도우의 희생으로 소울스톤을 얻는데요. 이 시기가 바로 2014년입니다. 물론 이 타임라인도 이후 캡틴 아메리카의 시간여행으로 모두 지워져 버리죠. 다음 시간에는 새롭게 합류하는 히어로들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비전, 앤트맨 등을 알아보고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의 시발점이 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과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타임라인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